손이 있어줘서 고마워. 내 손에게 고마워. 한국에서 제일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봉 375억 뉴욕 명품 브랜드 마케팅 총괄 줄리아 애덤스가 한국 광장시장에서 목격한 장면 때문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보고도 못 믿을 거야?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찍은 영상은 불과 2일 만에 전 세계 593만 뷰를 기록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CNN, BBC, NHK까지 나서서 특집 방송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 일로 그녀는 한국인 사위에게 딸이 미천한 생선, 장수랑 결혼을 왜 해? 이 극력 반대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공개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뉴욕 마케팅 엘리트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비밀이 뭘까요? 저는 줄리아 애덤스입니다. 연봉 375억 뉴욕에서 명품 브랜드 마케팅 총괄로 일하며 쭉 살아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선 좋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본 따라하기 바쁜 나라 정도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 엘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새 쌍둥이를 조산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13시간 비행이라니 정말 멀고 먼 길이었죠. 그런데 비행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노인분이 갑자기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승무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한 젊은 한국인 남성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의사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정말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의사라니, 설마 한의사 아냐? 심지어 한국에서 의사 되긴 쉬운 거 아냐?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의 전문적인 대응을 보며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노인분은 다행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그 젊은 의사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주변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의외였어요.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입국 절차도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후진국이겠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바로 비행기에서 봤던 그 의사였던 거예요. 엘리의 남편 이준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준혁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 광장시장에서 수산물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딸이 생선 장수랑 결혼했다고. 저는 혐오감을 숨기지 못했어요. 일본 같았으면 최소 의사 집안 아니면 백화점 오너 정도랑 결혼했을 텐데.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더욱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준혁의 진지한 표정을 봐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과연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만 커져갔죠. 제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과거 한국 기업과 사업을 하다 큰 손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지인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한국인과 비즈니스? 믿음보다 술접대가 우선이지. 병원에 도착해서 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속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병원은 유럽 기준으론 중하위 수준이지. 의료진이 저에게 영어로 설명하려다 말이 막히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어요. 역시 국제 무대에선 한참 모자라. 미국에 있는 친구 다이애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줄리아, 한국 시어머니? 옛날 일본보다 더 무섭다던데. 일본인 친구 가즈미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식 가족 문화는 여성 억압이야. 조심해. 이런 말들이 제 불안을 더욱 키웠죠. 사위 이준혁이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말했을 때도 실망스러웠어요. 미국에서 수산물 가게. 아예 중산층도 못 되지.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며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업무 처리 방식,
의사들의 진료 태도, 병원 시설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물론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거겠지. 새 쌍둥이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이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준혁이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미국 병원만큼 체계적일까?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과연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한국 시부모와 만날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극도의 불편함과 두려움을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정말 무서운 시어머니일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며느리에게 까다로운 예의를 강요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광장시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게 앞에 온갖 해산물들이 그냥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얼음 위에 올려진 생선들, 살아있는 조개들, 꿈틀거리는 낙지들까지. 저는 경악했습니다. 냉장 진열도 안 해? 위생 감각이 1980년대 수준이네. 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선 벌금감이야. SNS에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모습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장 곳곳에서 나는 음식 냄새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공격이야. 저는 마스크를 꺼내 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모두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심지어 웃으며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뚝뚝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저희 앞으로 나왔어요. 이준혁이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시아버지 이정호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역시 한국 남자들은 무뚝뚝하다더니.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호가 싱싱한 회를 정성스럽게 썰어서 내놓은 거예요. 그 손놀림이 정말 예술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점을 입에 넣어봤어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회는 처음이었거든요.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네. 아니, 뭐 이 정도는 일본에서도 먹을 수 있지. 이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신뢰 기반 시장 시스템은 오랜 전통이에요. 서로 믿고 사는 문화죠.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기한 건 제가 올린 영상이었어요. 593만 뷰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거예요. 하지만 댓글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건 신뢰의 문화다. 한국 시장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는 칭찬이 쏟아졌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미디어용 가식이겠지. 실제론 조잡해. 시장 상인들이 서로 인사하며 지나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랜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저런 것도 다 보여주기용 아닐까? 드디어 한국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저는 온갖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무서운 시어머니, 까다로운 집안 규율, 복잡한 예의범절까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돌렸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시어머니 김영희의 모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목소리가 정말 차분하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경계했어요. 저런 미소 뒤에 무슨 수작이 있을까? 다이애나와 가즈미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한국 시부모는 처음엔 친절하다가 본색 드러내. 그래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김영희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손주 이야기를 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 제가 불편할까봐 계속 신경 쓰는 모습이 연기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 쌍둥이라니 정말 큰 복이에요. 김영희가 말했어요. 줄리아 씨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우리 딸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이 말을 들으며 제 마음 한편이 흔들렸어요. 더 놀라운 건 이정호의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다고 들었는데 조용히 병원에서 아기 기저귀를 사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챙기는 그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김영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감동했어요. 이건 줄리아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인데도 제 입맛에 맞게 조리해준 배려가 느껴졌어요. 함께 차를 마시며 김영희가 말했어요. 우리 문화가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줄리아 씨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진심일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편견과 실제 경험하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이정호가 조용히 건네주는 따뜻한 차 한 잔에서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가즈미와 다이애나의 경고가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광장시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준혁과 엘리가 독거노인분께 회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께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퍼주면 망하지 않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 이정우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지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미국이나 일본 같았으면 저렇게 했을까? 솔직히 답은 뻔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익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가즈미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은 원래 남 보여주기 좋아하잖아. 예전 같았으면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이상하게 그 말이 거슬렸어요. 정말 보여주기용일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보니 그런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이준혁이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가난했지만 서로 나누며 버텼어요.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제가 그동안 믿어온 선진국 기준이 옳았을까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음식을 권하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어머님,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돈을 받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처음엔 뭔가 속셈이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영희가 말했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았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방법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구나. 계산이 아닌 마음으로 사는 문화 말이에요.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모든 걸 효율과 수익으로만 계산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먼저였어요. 이익보다 정이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뭘까? 밤새 고민했죠. 다음 날 또 다른 장면을 봤어요. 시장 상인분들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옆 가게를 도우려고 힘을 모으는 모습이었어요. 경쟁자인데도 서로 돕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화가 진짜 존재하는구나.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끼리 도우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며칠 뒤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위 이준혁의 진짜 정체 말이에요. 그는 단순한 동네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자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실은 의학자였던 거예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런 인물이 왜 시장에서 장사도 돕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라면 그런 지위의 의사가 생선가게 일을 도울 리 없거든요. 체면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이준혁이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지위도 내려놓을 줄 아는 문화예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가즈미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의사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 이상한 나라야. 하지만 이제 그 말이 불편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 아닐까요? 병원을 다시 자세히 둘러봤어요. 첨단 장비들, 간호사들의 세심한 케어, 완벽한 감염 관리 시스템까지. 제가 처음에 무시했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 훌륭했던 거예요. 이건 미국보다 체계적이잖아. 이 말이 목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준혁이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봤을 때 감동했어요. 밤늦게까지 환자 곁을 지키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정말 의사다웠거든요.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경외감이 들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이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서야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병원 의료진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중요한 건 언어가 아니라 실력이었거든요.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새 쌍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정성스러운 케어 덕분이었거든요. 제가 걱정했던 것들이 모두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죠. 한 간호사가 말했어요. 아기들이 정말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제가 올린 SNS 영상이 정말 상상도 못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전 세계에서 593만 명이 받고 국제 포럼에서 발표 요청까지 받게 된 거예요. CNN, BBC, 심지어 NHK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러웠어요. 영상 속 제 모습이 너무 오만해 보였거든요. 한국을 비하하며 촬영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무례했구나.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야말로 미개했죠.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해외 반응이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시장의 신뢰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공동체 정신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제가 무시했던 것들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다이애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줄리아, 그 한국 시장 한번 가보고 싶어. 가즈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각보다 정말 멋진 문화네. 나도 체험해보고 싶어. 제 친구들조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한 교수가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한국 전통시장의 신뢰 경제학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비웃었던 시장 문화가 학술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주제는 편견을 넘어선 문화 이해였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부끄럽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죠.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문화 홍보대사를 제안한 거예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더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한국 시장 문화를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신뢰로 이어진 공동체,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는 시장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제가 무시했던 문화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광장시장에서 직접 손자들과 함께 장을 봅니다. 김영희와 이정호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상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서 싱싱한 해산물을 준비하고 손님들과 정담을 나누는 시간들이 소중해요.
이게 진짜 삶이구나. 깨달았거든요. 새 쌍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껴요.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참 복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정말 국적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제 변화를 기록한 자서전 정의 나라에서를 출간했어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이 왔죠.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손님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면 더욱 친근해지거든요. 어서 오세요. 오늘 생선 정말 싱싱해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한국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에요. 김영희가 말했어요. 줄리아 씨가 우리 가족의 복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저야말로 이 가족을 만나서 행복했거든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분들이니까요. 이제 친구들이 한국을 놀러 와요. 다이애나와 가즈미도 광장시장을 체험하고 갔어요. 정말 특별한 문화야.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았네. 그들도 깨달음을 얻었죠. 시장 상인분들이 저를 완전히 가족처럼 대해줘요. 줄리아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정말 기뻐요.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예요. 저는 한국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보니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지금 광장시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손님들에게 회를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고 신뢰 문화죠. 저는 이 아름다운 문화의 일부가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찾았으니까요. 새 쌍둥이 손자들이 할머니 품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줄리아처럼 마음을 열고 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의 따뜻한 정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런 해외의 감동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